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인건비, 비료가, 면세유 가격까지 생산 비용마저 크게 오르는 바람에 농민들은 수확을 해도 건질 게 없다며 한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쌀값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정부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9번의 시장 격리에 총 4조 5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시장 격리를 통해서 가격 상승 효과를 본 것은 2010년과 17년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키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폭락하는 쌀값, 이슈 오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저리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쌀값이 크게 떨어져서 농민들 걱정이 상당한데요. 잠시 후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금시면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의 뜬 달 17화를 들으시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전국의 산들이 차차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 텐데요. 벌써 지난 9월 29일에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 가을 산행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본론에 앞서서 지난 방송과 관련해서 우리 안형진 변호사가 보충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네. 예. 지난 방송에서 산에 있는 나무를 베고 길을 내거나 기타 전용을 하면은 세 가지의 점, 즉 이제 허가 없이 나무를 벤 점 하나, 예.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점, 마지막으로는 허가 없이 개방의 행위를 한 점 각각에 대해서 각 법률에서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설사 그게 내 소유의 땅 위에 있는 나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예. 그러면 산이 아닌 곳에 있는 나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를 들면 예. 밭두렁이나 도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률은 이제 산림이 아닌 토지의 경우, 즉 인목, 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도랑 또는 연못에도 본 법률이 적용된다고 이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산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산이 아니라고 해서 뭐 나무를 베기에는 좀 이런 적용이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 법원은 이제 그 반 옆에 나무가 있고 하니까 좀 통풍도 안 되고 그늘도 지고 앉아가 그냥 베버렸죠. 나무 7그루를 이제 밭두렁이한테 뱄는데 예. 그런 분에게 이제 벌금 30만 원 형사처벌을 선고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나무 7그룹에서 30만 원 벌금이 나왔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나무 한 그루라도 베면은 처벌 받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께서도 저번에 그런 말씀 주셨고요. 맞아요. 예. 이제 법은 이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나무 벌채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예외적으로 몇 개는 이제 허용을 하는데 허가 없이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참 예외가 좀 복잡다단한데 일단 좀 알아두실만 한 거는 묘지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묘지에 이제 해가림이나 그밖에 피해가 우려가 있는 인목으로 이제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한 10m 이내에 있는 인목은 산림소유자 동의받아 벌채하는 경우는 이제 허가 없어도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대나무 벌채의 경우는 또 허가가 없어도 됩니다. 대나무는 허가 없이 벨 수가 있어요? 예, 예외 사유로 뭐 규모나 이런 거 제한 없이 그냥 대나무는 별채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나무에 한해서? 예.
이거 왜 그런 거죠, 근데? 왜 이것도 대나무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럼 다른 나무는 다 안 되고 대나무는 되고. 대나무는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어 됩니다. 뭐 10그루를 하든 20그루를 하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특이하네요. 이거는 좀 예.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리서치를 해서 다시 한번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경지나 주택에 이제 연접되어 있어서 해가림이나 그렇게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의 경우에는 예. 산림 소유자 동의 받아 벌채하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요 3가지 좀 이제 묘지, 대나무, 농경지나 주택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 좀 피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사실 예외 사유도 되게 좀 복잡다단하고 좀 내가 해당할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하진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묘지도 뭐 10m 이내에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나무 베기 시기 전에는 관할 관청에 필히 연락하셔가지고 문의를 해보고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네, 예. 뭐 특히 추석 전에 묘소에 풀 내려오실 때 주변 나무를 비는 경우도 있고 뭐 논이나 밭 농사 지시다가 나무 비시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예. 이땐 특히나 사전에 문의하셔가지고 괜히 이래 한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공무원 왔다가 이거 왜 이랬노 이래가지고 막 불려가시고 처벌받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그 이제 사전에 문의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애프터 서비스 좋습니다, 아주. 예, 예. 보충 설명. 그러니까 대나무는 다 베도 되는군요, 허가 없이. 예, 시군청 그렇습니다. 허가 없이. 예, 대나무는 어디 있는, 뭐 산에 있는 것이든 뭐 논밭에 있는 것이든. 그래도 이게 참 예. 이게 법이란 게 조금 달라지면 달라지기 때문에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대나무 하시는 경우에도요. 예. 한번 문의해 물어보고. 보시고 내가 어디 산 요 대나무 배도 되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게 지금 제일 그렇죠. 안전할 예. 것 같습니다. 대나무는 그렇고 일단은. 예. 그러니까 시군청 허가 없이 벨 수 있는 경우가 예. 분묘 예. 그 중심적, 분묘 중심적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그 나무들. 이제 예. 이런 나무들은 이제 해 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주택가도 마찬가지군요. 예, 나무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너무 햇빛이 안 들어온다 저 나무 때문에. 이럴 때는 시군청 허가 없이 그 소유자의 동의는 받아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는 받아서 벌채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 들어가 보죠. 우리 제가 알기로 안영진 변호사님 산행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억수로 좋아합니다. 억수로. 그래서 중국까지 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산행하고 있는데요. 요즘도 뭐 그래요? 주변에 많이 문경세제도 그렇고 참 우리 그러니까. 지역에 아름다운 산들이 많아서 요즘 참 저도 좋습니다. 너무 억수로 좋죠. 좋아합니다. 요즘. 네, 이제 가을바람 솔솔 불고 그렇죠. 네네. 단풍 구경도 하면서. 자, 그런데 가을철 산행과 관련해서 어떤 법률 문제가 있을까?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기엔 산에서 뭐 음주 흡연 뭐 이런 문제입니까 혹시?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예. 일단 뭐 산행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잠깐 좋은 정보 하나 드리면 예. 우리 그 산행하실 때 이제 단풍 절정기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다 예측이 다르고 한데 정부에서 지난 2일날 그 산림청이죠. 2022년 산림 단풍 절정 예측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산림에 많이 분포해 있는 나무가 단풍나무, 은행나무, 신갈나무인데요. 네. 이제 각 나무별로 50% 이상 단풍이 물든 시점을 절정기로 보고 그 시기를 정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예. 이거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주황산의 경우에는 10월 23일 내지 24일이 절정기라고 합니다. 주황산 10월 23일, 24일 네. 이때가 절정이다. 예. 다 다음 주 주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 다음 주 주말. 예. 근데 이제 뭐 산행 관련 법률 문제 말씀드리면요. 우선 예.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예.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 가을 예. 단풍철에 특히 심하잖아요, 주차난이. 예, 그래서 그 예. 자체 주차장에 다 못 대셔서 이제 그 진입구에 쭉 이래 대시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2열 내지 예. 4열로.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제로 발생한 사안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주차를 하면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도 주차 단속을 합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시청이나 군청이 단속을 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연휴고 또 가을산을 즐기려는 분들이 많으셔서 국립공원을 많이 방문하셨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주차장 만차는 물론이고 그 진입구에도 한 500, 600m 쭉 이렇게 길 옆으로 주차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런 주차는 시청이나 군청에서는 잘 단속을 하지 않는 경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속하면 지역 경제에 얼마나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진입로의 이 마지막 부분 그 산 입구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는 이제 일반 구역이 아니라 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주차하신 이렇게. 분들은 예외 없이 이제 가테르 쪽지가 차 유리에 붙어 있는 것을 등산 후에 발견하신 사례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국립공원 내니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좀 안 봐주는군요. 국립공원 그렇죠. 관리사무소는. 그래서 요래 차를 쭉 대놨는데 국립공원 밖에는 안 끊고 요 안에는 다 가테르 끊겼거든요. 아,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쟤는 되고 난 이래 했노 이러니까 단속 구간이 요까지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이래 쭉 되니까 같이 되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될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될 데가 없으니까 예, 좀 몰리니까. 가까운데 되신 거죠. 아, 이럴 때는 그냥 좀 봐주지. 참 저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예. 이제 결론적으로 같은 진입로이고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외관은 동일하지만은 예. 그때 국립공원 밖에 주차한 분들은 괜찮았지만 국립공원 내에 이제 그 길에 주차한 분들은 5만 원 가태료 이제 부과받으셨는데. 아니, 그럼 좀 억울하네요. 그 끊긴 그쵸. 분들은. 왜냐면 어디부터가 국립공원 사무소 그 권역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게 이제 좀 어렵긴 한데요. 거기 보시면은 좀 주변에 보시면 거기 여기서부터는 국립공원 관리구역입니다.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 팻말이 있나요? 예, 팻말이나 길가에? 아니면 프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플래카드가. 그래서 요 가을철에 하실 때는 그래도 얼마나 등산 좋게 하시고 내려와서 돈도 돈이지만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차하실 때 그 옆에 잘 보셔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거 사실 뭐 불법이니까 주차 엄밀히 따지면. 예, 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단풍철에 확 몰릴 때는. 맞습니다. 뭐 어디 놓고 뛰어갈 수도 없고 또 버스 타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좀에 먼데 하시면 좀 낫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 국립공원 구역 내에 하시면은 불법 주차 이거 스티커 발부받을 가능성이 높다. 좀 더 높은 것 더 같아요. 높다? 관리사무소에서도 해버리니까. 일종의 그렇구나. 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팁입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주차 말씀 해주셨고 네.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말씀 주신다고요. 예, 일단은 지금 뭐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참 수치가 높은데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양육하는 인구가 604만 가구에 1,448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00만 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반려동물 양육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반려견수가 반려묘 숫자에 비해 2.7배 이상 많은 거로 나타났고요. 예. 이 정도로 이제 반려인구가 많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실 때도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금지된다는 겁니다. 아, 같이 예.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산에? 일반 산이나 도로는 괜찮은데 예. 이제 자연공원 안에 이런 반려견이나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거고 예. 이게 또 1회 위반 시는 10만 원, 2회 위반 시 20만 원, 3회 위반 시는 30만 원 가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예. 문제는 이게 국립공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자연공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자연공원이라는 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의미한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이제 이러니까 그 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르는 분들은 애들이라 많이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 애들 데리고 예. 반려견들 데리고 쭉 가면 당연히 문제 없을 거라 생각. 대자연 속에 문제 없을 생각.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 우리 동네 앞산 뒷산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리고 지질공원이라는 게 있나 보네요. 지질공원 이렇게 이런 데를 이제 자연공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데리고 올라갈 수 없다. 입장 자체가 안 됩니다. 입산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요런 점을 아시고 이제 그 여행하실 때 계획을 짜실 필요가 있고요. 예.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반려 문화가 대중화되었고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입구에 반려동물을 잠시 맡기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워낙 많으니까 이 반려견. 반려동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반려동물이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가 가들을 이제 여행 간다고 집에 두거나 애견 호텔에 남한테 맡기는 게 참
마음 아프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 점을 그러니까요. 좀 감안해줘서 조금 정책을 해줄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번에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 키우고 있는데 키우시는 분들 보면 어디 멀리 여행을 못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래 가봐야 뭐 하룻밤 자고 오는 정도.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예. 그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반려 인구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면은 그러네요. 예. 오히려 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더 오시겠어요. 이런 점은 좀 예. 어떤 그런 분 배려 측면도 그렇고 지역 경제 활성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뭐 흡연, 음주 뭐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문제되는 예, 게. 맞습니다. 예. 뭐 당연히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이나 야영하시면 안 되고 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행 중에 좀 이제 기분 좋으셔서 약주 좀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요것도 금지됩니다. 이제 대피소나 금지죠. 예. 뭐 그 부대 시설, 뭐 탐방로, 산해 음. 정상 지점 등 공공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 위해서 음주 행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지정한 곳에서 약주하시면 그것도 1회에 5만 원, 2회, 3회 각 10만 원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아하. 일단 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법도 금지하고 있으니 산에서 음주는 좀 그럼요.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이 산행에 앞서서 이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미리 주의사항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렇죠. 산행하시면은 불상사 없는 행복한 산행을 즐기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또 붙여서 우리 지역에는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이나 문경세제 도립공원 등 아름다운 지역 내 관광 장소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그럼요. 관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이 산에 올라가면 흡연, 음주 이거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신데 예. 이상하게 산에만 올라오면 또 약주 또 한 잔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우리 저 맞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혹시 저 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는 못 먹어도 네. 함께 분위기 즐기는 건 좋아해서 예, 내려와서는 고소 딱 네. 한번 하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는데 그렇죠. 예, 좀 참으시고 내려와서 하시면 더 맛있다는 점. 그럼요. 예. 굳이 안전하고 맛있고 굳이 화법입니다. 예. 저 무겁잖아요. 음식하고 술 싸들고 올라가기. 그래서 내려오시면 또 식당 많잖아요. 예? 네, 술 마실 때도 많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서 또 그럼요. 조심하실 필요가 예. 있습니다. 뭐 흡연은 절대로 안 되는 거 이거는. 예, 흡연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네네. 자, 오늘 이렇게 가을 산행 시 주의할 법률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짚어주셨네요. 뭐 주차 문제, 반려동물 이거 같이 데려가도 되느냐 부터 해서 흡연, 야영, 음주까지 네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네, 6시 24분 4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쌀값이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얼마 전에는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쌀값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 연맹 금시면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금시면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뭐 경제 상황 안 좋아서 다들 힘드시지만 특히 우리 농민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농민들 뭐 다 자란 벼를 갈아엎으면서 쌀값 보장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쌀값이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예, 2021년산 쌀값이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9월 15일자 기준으로 20kg당 4725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1년 전 54,228원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24.9%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휴, 그 20kg 기준으로 해서 네, 작년 그렇습니다. 이맘때 뭐 54,000원 정도 했었는데 네. 올해 지금은 한 4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 한 25%, 4분의 1이나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쌀값이 껌값보다 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쌀값이 껌값보다 싼 것이 현실입니다. 시중에서 중량이 26g인 껌 한 통이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예. 보통 밥 한 공기에 쌀 100g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쌀값으로 비교해 보면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이 203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껌 26g 한 통이 1,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쌀 26g은 결국에는 50원밖에 되지 않는 셈입니다. 20배군요. 그러니까 껌값이. 네. 우리가 흔히 왜 껌값 하는데 지금 쌀값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떨어져 있다 하는 게 지금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쌀값이 많이 떨어진 걸까? 뭐 쌀 소비가 뭐 줄고 있긴 하지만 계속 이제 추세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제 쌀 소비가 줄어들었지만 단지 그것만이 이유일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예. 정부가 2021년산 초과 생산량 추정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입찰 방식도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게 된 걸로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렇죠? 예,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일단 뭐 쌀 생산량 추정부터가 잘못돼 있고. 자, 지금 농민회에서는 쌀값 보장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먼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부분 개정을 뛰어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으로는 예. 식량 위기 시대에 걸맞게 정부 비축미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자. 그래서 10만 톤 이상을 정부가 항시 보유해서 기후나 기후 위기나 재난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쌀값과 관련해서는 최저 가격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 농민들에게는 생산비가 보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끔 예. 생산자, 소비자, 행정이 합의 가격을 도출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예. 2014년 쌀 관세화 이후에도 5% 저율 관세로 매년 40만 8,700톤이 수입되고 있는 저율 관세 할당 물량, 즉 TRQ 물량에 대해서도 예.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서 수입을 중단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는 개정입니다. 거 하나, 또 하나가 이제 수입쌀 중단하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농민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양곡관리법 개정하자.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현재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쟁점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것이냐? 네. 예. 지금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서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격리곡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요. 의무 조항인 매입한다로 개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 시장 격리 조치를 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의무화해야 된다. 예. 지금 혹시 민주당 주장이 이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할 수 있다로 개정하자. 이런 예, 국민의힘에서는 예. 이제 불필요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예. 또 시장 격리곡을 의무화할 경우에 쌀이 가잉 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지금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농민회 측에서는 민주당의 주장 정도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쌀값을 안정시키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부분 개정안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전면 개정까지도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네. 자, 지금 농민들은 CPTPP라고 해서 이제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좀 깁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여기에 이제 가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일단 그 CPTPP는 완전 개방과 관세 즉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초대형 메가 FTA입니다. 예. 관세 철폐율이 농축산물 경우에는 96.4%, 수산물인 경우에는 100%입니다. 그래요. 예, 이런 완전 개방형 FTA인데 문제는 현재 참가하고 있는 11개 국가 중에서 18개 국가가 농산물 순수출 국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 지금 현재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전 FTA보다 더 혹독한 농산물 수입 개방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예. 더불어서 위생검역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식물 위생검역 SPS 규범이 완화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과, 배 등의 신선 과일들이 수입될 수가 있고요.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사과, 배에 대한 CPTPP 가입 시 피해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절반이 붕괴되는 걸로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예. 우리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농사 짓는 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 CPTPP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협정이군요. 우리 농사를 아주 근간히 흔들 수도 있는 이게 그러니까 완전 개방, 관세 즉시 철폐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협정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쌀값이 떨어지니까 쌀을 사 먹는 소비자는 일단 싸니까 좋다.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쌀값이란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식량 주권이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도 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쌀이 무너지면 식량 주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예.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사료용 곡물을 포함하면 곡물 자급률은 2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예. 그나마 쌀 자급률이 92.8%로 전체 식량 자급률을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쌀 역시 완전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러한 상태에서 쌀값 폭락이 쌀 생산 농가들의 생산 포기 그리고 쌀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우리 식량 주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걸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 식량 주권 문제, 이 식량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식량이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쌀 재배를 좀 줄이고 다른 작물 재배를 육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유사한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2018년부터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전략 작물 직불제라는 것을 시행하겠다 내년부터 발표를 했는데요. 예. 쌀값이 폭락할 때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논리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쌀은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입니다. 예. 2020년 연이은 태풍으로 최대 흉작을 기록했던 것을 기억하면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하는 것은 기후 위기라든가 식량 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쌀 재배 면적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정책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뭐 식량 주권 문제와도 또 직결되는 그런 문제. 세금은 또 이런 데 쓰라고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계속 뭐 풍년이 이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흉작이 왔을 때 큰 자연재해가 와서 그럴 때는 대책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 쌀값 폭락에 대한 향후 농민회 대응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수확의 앞전론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에 발표한 수확기 45만 톤 시장 격리로는 지금 현재 쌀값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농민회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앞서 말씀드렸던 TRQ 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11월 16일 전국 농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동시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부분 개정 또 나아가서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압박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아유, 농민의 여러분들 좀 많이 힘내시고요.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농민회 경북도 연맹 금시면 사무처장이었습니다.